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보처 저장 김규태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해 압축하여 다운로드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여 용량을 줄이는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 구글 메일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현재 메일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받은 편지함부터 여러 개인 폴더까지 쭉 라벨링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장되어 있는 메일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볼 때 우리가 아래에 보시면 현재 15.03GB 사용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용량이 많았는데 오늘 동영상을 위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기가 되는 것을 이메일을 백업하는 과정과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구글 계정 관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계정 관리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시면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의 아래에 쭉 가셔서 데이터 다운로드 및 또는 삭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데이터 사본을 생성하여 백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포함할 데이터 선택을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모두 선택 해제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서 메일을 선택을 합니다. 메일 선택하고 여기서 모든 메일 데이터 포함됨 이란 메뉴를 클릭을 해서 메일의 모든 메시지 포함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해제하고 다운로드 받을 개인 폴더 그리고 받은 편지함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은 편지함 별표는 저는 뺐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편지함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 확인을 하게 되면 라벨 12개가 선택되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한 번만 내보내기 되어 있는데요. zip 파일로 2GB 되어 있는데 이거를 50GB로 좀 넉넉하게 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생성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이제 구글에서 메일의 파일 사본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과정이 완료되는데 몇 시간 또는 며칠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크면 진행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연습을 미리 해본 바로는 보시는 것처럼 메일 용량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가, 3기가, 4기가, 6기가 정도에는 한 4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테이크아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쭉 대략 보면 16기가 정도 되면 2시간이 좀 더 걸리는 시간 이후에 다운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80분, 3시간 걸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상태 혹은 구글의 서비스 상태에 따라서 대략 10기가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크아웃을 이제 한 다음에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테이크아웃 서비스에서 라벨을 선택해서
압축 파일을 받은 후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운받은 것을 그 다음에는 EML 파일로 변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에서 지원하는 것은 Mbox라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활용하기 좋은 것은 EML이라는 파일로 변환을 해준 상태에서 이후에 이관을 할 때 EML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폴더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EML 파일 변환할 때 간단한 설치 파일이 있는데요. 본 올라간 유튜브 링크에 설치 파일 링크가 있습니다. 그 설치 파일 링크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다린 이후에 일단 첫 번째 백업 받은 것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구글 테이크아웃 다운로드 가능한 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다시 한번 로긴 하라는 인증창이 나오고요. 자, 메일 11.07GB 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 좀 기다리면 자동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뭐 보니까 24분 11.1GB 받는 22분 이것도 이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다시 이 다운로드 받으면 Mbox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메일박스 형식이 나오는데요. 얘를 EML 파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은 다운로드 받고 나서 이를 받고 나서 한 폴더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 끝났습니다. 자, 다운이 되어서 이제 압축 파일을 이제 풀려고 합니다. 압축 파일을 풀려고 하고 있고요. 압축을 풀기 해서 이제 다운로드에다 풀 수 있지만 제가 이메일에다가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조금 압축을 풀죠. 자, 그러면 여기 압축이 풀리는 곳이 여기 이제 압축 풀고 있거든요. 압축 풀고 있는데, 아이고, 진행 상황이 되게 길군요. 이것도 이제 4%, 5%에서 다 압축을 푸는 데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이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려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경매에 가보면, 메일에, 테이크아웃 밑에 메일에 이렇게 Mbox 파일로 쭉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box 파일이고, 여기 받은 편지함, 되어 있는데요. Mbox 파일을 우리가 EML 파일이라는 걸로 사실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변환할 수 있도록 유튜브 여러분 링크에 가보면 이 변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 링크 같은 건데요. 유튜브 메시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 했던 것은 이메일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해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니까 얘를 풀어서 Mbox 파일로 쭉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요 Mbox 파일을 EML 파일로 변환을 해야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 지금 이 동영상 올라가 있는 유튜브 링크에 이 프로그램, 변환한 프로그램을 제가
링크를 붙여놨는데요. 해서 이렇게 웹사이트에 넣어서 해주면 이런 그 zip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거는 크지 않으니까 압축 풀겠습니다. 다운로드 밑에다가 놓고, 자, 됐고, 폴더를 열면요. 자, 이 셋업이 나오는데, 이 셋업을 mbox2eml 프로그램입니다. 클릭을 해서, 자, 설치 준비 중, 이런 나옵니다. mbox2eml 설치 마법사 시작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서, 요 찾아볼 경로가 있는데요. 현재 적혀있는 경로 말고, 방금 테이크아웃 되어 있는 곳의 경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이메일 밑에 테이크아웃 밑에 테이크아웃의 메일, 그러니까 mbox 파일이 압축이 풀려서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확인하면 그 다음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컴퓨터에 따라서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걸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설치가 끝났고요. 그럼 원래 경로를 가보면, 제가 원래 경로를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 경로를 가보면, 제 컴퓨터가 좀 느리긴 한데요. 자, 찾은 D에 이메일에 아까 테이크아웃을 다운받고 압축을 푼 상태에서 테이크아웃 들어가 보면 메일에 경로가 있습니다. 방금 mbox를 EML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mbox.exe라는 게 생깁니다. 이 mbox.exe라는 프로그램의 역할은 여기에 구매.mbox가 있다. 그러면 구매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mbox를 속에 들어있는 EML 메시지를 여러 개를 압축해서 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mbox하고 mbox.exe하고 이 mbox가 같이 있는 경로에서 mbox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 폴더를 mbox 읽어가지고 컨버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16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mbox를 EML 변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건 메가바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1기가 정도에 1기가 정도 되는 것에 한 350초 대략 6분 정도 되죠. 6분 되니까 10기가가 되면 60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시간보다 이제 다운로드해서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mbox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얘를 EML로 변환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기가 정도 되니까 1시간 정도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첫 그 파일만 변환하는 걸 보면 여기 교사스케바론 .mbox 되어 있는데 여기 한 580MB니까 여기 580MB니까 여기서 580MB는 대략 이렇게 되죠. 한 200초, 250초 정도 되니까 한 4분 정도 후에 얘가 변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 정도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폴더 밑에 날짜, 그 이메일의 날짜하고 그 압축이 풀린 순서, 그리고 이메일의 대략적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압축이 이제 풀리는 시간이 걸리니까 설정 내용을 보면
보는 것처럼 압축 풀는 과정 중에 사실 보시면 이렇게 전자 메일 메시지로 되어 있고 여기 아웃룩 형태가 보이거든요. 형태가 보이고 요거를 이제 압축 파일을 풀면서 M박스는 내용을 볼 수 없지만 EML 파일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은 이렇게 M박스 내에 그 메일이 있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초기에 메일이 주고받은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메일에 대한 타이틀에서 일부만 그 파일 이름으로 저장되게 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한번 열어보면요. 이거 계속 지금 압축 풀리고 있는데요. 열어보면 CDN, E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초기에 아웃룩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뜨는데 이렇게 아웃룩이 실행되면서 메일의 하나에 대한 지금 내용이 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메일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압축 첨부 파일도 다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체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요, 결국 M박스 파일이 있으면 이 내용을 삭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게 압축이 제대로 풀린다는 가정 하에 보면 제가 메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테이크아웃도 하고요. 자, 삭제를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제대로 확실하다 싶으면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할 때는 제가 이 폴더 하나씩 다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폴더 다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있는데요. 554개 돼 있죠.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면 50개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다 지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전체 모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554개의 이 모든 이메일이 삭제가 확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글 내에서 삭제는 시간이 걸려서 사실 삭제하는 것도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하고 나서 폴더를 삭제해 줘야겠죠. 폴더를 라벨을 제거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물을 이메일을 다 삭제하고 난 다음에 구매 돼 있으면, 구매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잖아요, 그죠? 9개밖에 없으니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삭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50개가 넘어가는 라벨 제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노 헤비에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89개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협의에 대화 79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삭제.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 전체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박스를 다운받아서 EML로 변화를 하면서 이 이메일을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자, 과정을 거쳐서요. 또 시간이 또 제법 걸리겠죠. 그럼 제가 또 빠르게 삭제를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다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지우고 받은 편지함에 봐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받은 편지함 이외에 싹 다 지웠습니다. 우리가 메일을 이제 EML 파일로 변환하면서 이제 이 메일을 이제 백업을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이 작업하는 도중에 새로운 메일이 왔을 것입니다. 새로운 메일이 왔으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하셔서 새로운 메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후에 온 메일은 저장이 안 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일이 이후에 왔으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더 보기에 메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 메일 다운로드 하게 되면 EML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변환하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메일하고 적절히 섞으면 이제 중간에 메일을 백업하고 그 이후에 온 메일에 대해서도 EML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같이 합쳐서 이거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처럼 선택을 해서 마지막에 받은 편지함에 있는 것도 싹 다 지우고요. 이렇게 과감하게 지우겠습니다. 저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이렇게 다 지운 경우에 개인 폴더도 제가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워서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보낸 편지함이 좀 남아있겠네요. 자, 보낸 편지함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네, 보낸 편지함도 있네요. 그 받은 편지함을 이제 이렇게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이걸 또 싹 다 지우겠습니다. 싹 다 지우고, 보낸 편지함도 보낸 메일이 싹 지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싹 다 지운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휴지통에 들어가 보면 이때 지운 메일들이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셔야지 이제 실제 이 이메일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휴지통에 있는 모든 메일을 삭제하니까 잠깐 정리를 드리면 이메일을 이제 엠박스로 다운받고 EML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달려도 되겠죠. 이메일과 폴더를 모두 삭제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면 전체 이메일 용량이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지워진 상태를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다 보면 다 지워지지 않아서 새로 이 휴지통 비우기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또 다 지워지지 않았죠. 지금도 휴지통 또 855개 여러 번 삭제 혹은 폴더 삭제 이후에까지 쭉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지통까지 제가 다 비웠습니다. 다 비워 3.29GB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요, 메일도 없고 별표 편지함, 다시 알림 항목, 중요 편지함, 보낸 편지함, 임시 보관함, 카테고리의 소셜, 업데이트, 포럼, 프로모션, 그 다음에 예약된 전체 보관함, 전체 보관함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 보관함에 도 지우겠습니다. 싹 다 지우고 스팸함도 있는데 스팸함도 뭐가 있나 봅니다. 자, 이것도 지워졌고 스팸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팸 없습니다. 휴지통 다시 들어가 보면 다시 휴지통 비우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메일이 싹 다 되었는데요. 때로는 이 용량 자체가 다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안에 있는 용량이 업데이트 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일이 깔끔하게 다 지워졌습니다. 지워져서 실제 이제 앞으로 새 메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용량 이 단계에서 이메일과 폴더 모두 삭제해서 이렇게 1, 2, 3 단계가 다 끝나는 게 기본적으로 이메일에 대한 백업과 그리고 삭제가 끝나는 거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우고 나서 우리가 실제 이걸 하는 것은 이제 학교 신분에 따라서 네이버로 가거나 혹은 우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선택한 메일 서버로 가거나 아니면 개인 계정으로 가거나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이관이 준비되기 전에 이 이메일에 대해서 현재 쓰고 있는 메일이기 때문에 일부는 다시 넣어두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썬더버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일부 방금 변환시킨 EML 파일을 넣어두고 몇 개는 쓰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썬더버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이제 일부를 백업받은 걸 EML을 다운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썬더버드를 이렇게 실행하면요, 이게 오픈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썬더버드 아웃룩처럼 아웃룩의 오픈소스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료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되고요. 52.8MB 되는데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하면 썬더버드라는 것이 이제 아웃룩처럼 그 이메일 클라이언트입니다. 여기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데 요 썬더버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지금 방금 싹 다 지운 계정과 동기화할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닫고요. 자, 하나도 없는데 이제 방금 썼는 이메일을 조금 일부 올려서 메일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질라 썬더버드 설치 마법사 되어 있는데요. 기본 사용자 저는 이제 기본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다른 경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자,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썬더버드. 자, 설치가 아주 많이 걸리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설치 끝나면 바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바로 실행을 하면 이제 썬더버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아직 계속 지금 변환하고 있죠, 지금. 자, 썬더버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실행이 되면 이런 그 개인 폴더 하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금 구글 이것과 연결을 지어서 여기에서 당분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왜냐하면 EML 파일을 여기 넣어서 작업을 해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실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메일로 옮길 때도 이런 썬더버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업체에서 제공받은 전용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개인 폴더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 설정 있는데 여기에 계정 작업이 있습니다. 방금 다 지웠던 계정으로 제 그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패스워드 넣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구글에다 연결할 때 연결해주는 방법이 IMAP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톱니바퀴만 클릭을 하셔서 모든 설정 보기 보시면 여기에 기본 설정에 그리고 전달 및 POP IMAP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IMAP 액세스 다른 클라이언트로 IMAP을 사용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게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IMAP 사용으로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IMAP 사용된 걸 보고 이제 Continue 요 계정을 방금 지우신 그 구글 계정을 연결을 해두면요 연결이 됩니다. Configuration found in Mozilla 되어 있고요. IMAP으로 여기에 그 수신과 발신을 이렇게 IMAP과 SMTP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done 그러면 실제 finish 이러면 이제 계정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요 썬더버드 통해서 이 계정이 파든 편지함, 임시 보관함, 뭐 전체 보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개인 폴더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면요, 새 폴더 하나 만들면 여기다가 연습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연습이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그럼 여기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도 이제 사실은 연습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동기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메일에서도 요 IMAP
썬더버드에 설정한 것처럼 연습이라고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요 연습이란 것과 요 썬더버드 이게 동기화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썬더버드에다가 모든 이메일을 넣어 놓고 얘를 동기화해서 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다가 파일을 넣으면요, 이제 파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 EML 파일이 있습니다. EML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여기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하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은 편지함에도 뭐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보드.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EML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겠죠. 아까 다운로드에 EML 다운받은 파일 EML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파일을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썬더버드에서 받은 메일하고 요 개인 연습 요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받은 편지함에 이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습에도 이걸 해보면 메일에 썬더버드 올라간 게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연습에도 올렸었는데요. 두 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썬더버드로 여기에다 EML 파일 업로드를 해 놓으면 여기에 원래 구글 계정에도 파일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이메일을 처음 용량도 줄였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IMAP이라는 연결 방식이 파일이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글이 어떤 한계를 줬냐면요, Gmail 대역보 한계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웹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받는데 IMAP으로 다운로드, 그러니까 위에 구글 계정에 있는 거를 IMAP 동기화 시켰을 때 다운받는데 하루에 2.5GB 이상 다운로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MAP 업로드, 그러니까 제가 썬더버드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이게 구글 계정 동기화 되는 게 업로드 되는 게 500MB 또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IMAP으로 썬더버드로 모든 걸 동기화해서 하면 제일 편할 텐데 실제 여기에 넣은 것이 구글 계정 반영되는 게 하루에 2.5GB 이상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운로드, 업로드 둘 다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용량 줄이고 실제 이메일 쓰기 위해서 백업, EML로 변환, 그리고 이메일과 폴더 모두 삭제, 그리고 이메일 일부를 EML 파일을 다시 넣어두고 이 썬더버드를 이용해서 메일을 어느 정도 작은 용량의 메일로 구글 용량 줄인 상태에서 구글 메일 쓰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34분, 35분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 이관할 때 이제 좀 불안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보시면 아까 파일이 변환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실제 시간도 걸리고 어떤 파일이 있는지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 걸리는데 이 과정을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메일 이관에 대해서 백업, 그리고 다운로드, 그리고 EML 파일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이메일과 폴더를 모두 삭제하는 것. 삭제한 이후에 일부는 그래도 쓰게 하는데
줄여진 상태에서 썬더버드를 설치해서 앞서 EML로 변환했던 몇 개를 다시 넣어서 이제 메일을 쓸 수 있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최종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생들은 네이버 그리고 교직원 같은 경우는 가비아 메일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종 이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줄여진 용량 하에서 쓰시다가 업로드 혹은 개인 메일로 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하면서 좀 쉬었다가 다음 단계 다시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